자, 여러분, 최근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가 이른바 기본대출이라는 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행이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전적으로 은행의 자유죠. 그 기업이 알아서 운영할 영역입니다. 여기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을 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사람들한테 막대한 돈을 빌려줬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면은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신용자들에게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줬다가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면은 은행이 파산을 하겠죠.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거기에 예금, 저금을 넣어놨던 정직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30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적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대선 1위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래가지고 이 기본대출이라는 발상이 다행스럽게도 일단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하루 이틀 만에 뭐 상식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있기는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곧바로 또 둘러대는 솜씨가 가관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언론들이 이거 과장 보도를 한 것이다. 나는 단순하게 이런 대출 시스템이 가능할지 가능 여부만 은행들에게 물어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관공서에서 현직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은행과 기업들에게 나한테 협조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은 이거를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과 은행들이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압박감을 느끼겠죠. 압력을 느끼겠지. 자, 무서운 중고등학생들, 우리가 나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렸던 그때 그 시절에는 그 골목길에 있는 중고등학생 형들이 참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후배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야, 너 돈 좀 있냐? 형한테 돈 좀 빌려줄래? 이래버리면은 애들이 이걸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놓고 나중에 어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혼나고 문제가 되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아, 저도 정말로 억울하다. 단순히 돈 있냐라고 순수하게 물어만 본 거다. 아니, 나는 순수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만 본 거다. 돈 빌려간 거다. 뺏은 거 아니다. 이따위로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이 정말 어쩌다가 정치 수준이 진짜 이런 수준이 됐습니까? 제가 비유한 것 중에 단 하나라도 틀린 게 있나요? 지금에서야 인터넷에서 다행스럽게도 일단 논란이 되고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 안 하면 된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공론화가 안 됐으면은 이재명 성격에 기업이나 개인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거 가만히 두고 볼 사람입니까? 이 양반이 권력 잡고 칼자루 잡았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뻔한 미래를 그 똑똑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른단 말입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돌아가는 판을 볼 때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권력의 뉴스 규제와 검열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뭐 특정 유튜버들이 아무리 못마땅하고 미워 보이더라도 이 뉴스 규제와 검열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수 틀리면은 얼마든지 저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교묘하게 말 바꾸기를 하면서 말을 뒤집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야, 너 이거 과장했네. 야, 너 이거 지금 가짜뉴스 퍼나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 한마디만 바꿔가지고 엮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 식상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나라의 이런 고학력 학생들, 20대, 30대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들조차도 이 표현의 자유라는 5마디로 이루어진 이 단어가 얼마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묘하게 말 바꿔가지고 사람을 엮어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말이에요. 적어도 정치권에 한해서는 정말 폭넓은 그런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정책을 두고도 사람마다 생각과 반응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그 뉘앙스가 누가 하는 말이냐, 어떤 상황에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생각의 차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정상적인 사람들 반응 한번 보세요. 경기은행에 이재명이의 전재산을 넣어놓고 그걸로 기본대출하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명이 본인도 저렇게는 못하겠죠. 왜?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들한테 네 재산으로 대출해주라고 하면은 저 양반이 하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대출해주면은 나중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돌려받기가 힘들겠죠. 빚진 사람이 나한테만 빚을 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온갖 곳에다가 이미 손을 벌린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공문을 살펴봤더니 경기도 중점사항이라는 표현에다가 전방위적으로 검토와 의견을 해달라고 떡하니 적어놨던데 무슨 이제 와가지고 단순하게 문의만 한 것처럼 말장난을 하고 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댓글 내용만 봐도 신뢰감이 팍팍 옵니다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자, 당연히 확고한 팩트였다라는 것이죠. 경기도 공문을 제가 직접 한번 살펴봤는데 자, 1번 경기도의 중점 추진 사항임을 고려하여 2번 예외 운용을 적용해보는 등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칼만 안 들었지 협박이죠. 이런 공문이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일선에 있는 민간은행들, 사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저거 단칼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행정기관한테 무슨 보복을 당하려고요. 지금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 야, 내가 지금 이런 정책을 관심 깊게 밀어보려고 하니까 너 지금부터 잘 대답해야 된다. 너 생각 잘 해보고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순수하게 의견을 묻는 겁니까? 진짜로 나한테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의 반협박이잖아요. 뭐 증거가 있냐 근거가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식의 문제잖아, 인간들끼리. 이렇기 때문에 가짜뉴스 단속인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장난이잖아요, 말장난. 아다르고 어다르고. 듣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런 거를 야, 너 생각 잘 해보고 대답해라, 내가 이 정책 관심 깊게 밀고 있다 이래버리면은 기업인들이 이걸 어떻게 거절하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소갈이 끙끙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동네 길거리 양아치판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 길거리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솔직히 흔하지는 않아요. 심각하다니까? 이래놓고 곧바로 이렇게 거꾸로 성을 내면서 언론사에다가 날조 취급하고 하는 거 보세요. 곧바로 언론사들 공격부터 하는 거 봐봐.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입니다.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뭐 신의 힘 같은 거예요. 이 국가 공권력이라는 건. 조금만 커지면은 자칫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가 있다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근대 문명의 역사가 오래된 그런 서구 선진국들 있잖아요. 뭐 영미권이라든지 서구 유럽 같은 나라들요. 왜 이런 나라들에서 시민정신이라든지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그토록 강조를 했을까요? 왜 서양 국가들에서는 틈만 나면은 정부 권력을 의심부터 하고 견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 권력이 비대해지는 거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경계를 했던 걸까요? 서양의 학자들이 말입니다. 대학자들이. 그게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말장난 살짝만 해버리면은 진실을 호도하고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가짜뉴스라고 매장시켜버리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소름 끼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저 부메랑이, 저 전지전능한 칼자루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SNS를 향할 수도 있다라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저런 인간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라는 게 현재 우리 한국 국민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 경기도지사가 무슨 조선시대의 왕이냐? 은행이 네 거냐?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명령이냐 협조 요청이냐 이런 말장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제 대출 강제하는 그런 거요. 자, 또 차기 대권 1위에 현직 도지사가 이런 가능 여부를 묻는 공문을 띄우면은 상식적으로 은행들도 난감하지 않겠냐? 그걸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여러분들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고위공무원이 권력층이 은행 금융업계나 사기업 운영에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섭을 하고 있잖아, 사실상. 협조 요청이라는 그럴듯한 껍데기 속에 실제로는 칼자루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월권 행위이고 외압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되는 강을 이미 여러 번 몇 단계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젊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정말로 위험한 강을 여러 번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